안녕하십니까. 프레클래스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상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문학, 자, 고전시가 제4편, 자, 4강, 자, 51페이지죠? 자, 이거 시조 3편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조는 여러분들이 내용은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시조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시조는 약간 조금 되게 짧은데 함축적으로 의미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함축적인 의미와 거기에 의미하는 뭐 사람이나 어떤 사물 같은 것들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좀 맞춰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짧은 시 안에도 표현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부터 볼게요. 한호의 시조입니다. 한호가 누군지 아시나요? 한호가 한석봉으로 유명한.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이거 있잖아요. 그쵸? 굉장히 엄격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한석봉 선생님의 작품이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라고 했습니다. 자, 집방석의 세모, 자, 낙엽의 동그라미, 솔불 켜지 마라 어제진 달이 돋아온다 라고 했습니다. 자, 솔불의 세모, 달의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세모 동그라미 체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딱 눈으로 뭘 할 수가 있어요?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했다, 대비적인 시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집방석은 인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길로 뭘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필요 없다 이런 얘기야. 난 낙엽이면 돼. 낙엽은 그냥 자연물이죠. 자, 솔불 켜지 마라. 솔불이 옛날에 솔방울에다가 불, 뭐라고 하죠?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불 붙이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불을 얘기하는 거고요. 달이 돋아온다. 자, 인위적인 불 켜지 마. 그냥 난 달빛이면 돼. 이런 얘기예요. 아이야, 자, 아이야라고 하면, 자, 이건 누구를 불렀네요. 그쵸? 불렀는데, 예전에 이게 학생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옛날에는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자꾸 불러서 뭘 시켜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이가 그냥 아이를 부를 때도 아이라고 불렀지만, 종들을 부를 때도 아이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이야라고 하면 누굴 부른 거네요. 청자가 설정되어 있네요. 자, 박주 산채 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그래서 박주는 맛없는 술이고 산채는 나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박한 음식이라도 손님을 되게 정성스럽게 맞이하여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뭐 별거 아니에요. 별 내용 아닌데, 자, 표현법을 정리해보면, 자, 이게 아까처럼 대비되는 시어, 그러니까 약간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못 앉으랴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못 앉으랴. 설의적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박주산채 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는데 아이야라고 부르고서 얘기했잖아요. 자, 청자를 설정해 놓고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한호의 작품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재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임재의 작품은, 자, 이거는 이제 그 황진이가 죽고 나서 황진이의 무덤을 지나다가 썼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도 황진이의 무덤에 가면 황진이가 당대를 아주 화려하게 살았던 기녀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선생님이 또 황진이 전문가거든? 자, 그런데 황진이의 시조가 아니기 때문에 황진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아끼겠습니다. 저는 황진이 얘기 진짜 많이 알아요. 옛날에 그 황진이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럼 임재의 이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자, 청초 우거진 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골짜기네요. 근데 청초라고 하는 건 풀이잖아요. 풀이 무성한 골짜기에 넣어 자는 거야 누워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홍안, 자, 홍안이라고 하는 건 젊고 아름다운 얼굴을 표현할 때 홍안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느냐라고 얘기했네요. 그쵸? 홍안과 백골도 어때요? 홍안 동그라미 백골에다가 세모. 백골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시신으로, 그러니까 뼈다구라고 묻혔느냐. 그러니까 죽은 걸 상징하는 것 아니에요. 홍안은 젊고 아름다운 얼굴, 백골은 죽고 묻혀있는 모습이니까 대비되는 시어죠. 잔잡아 권한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같이 술 한잔 하면 좋을 텐데 그걸 못하네. 그게 아쉽다 라는 얘기죠. 화려한 삶을 살았던 기녀의 무덤에서 그가 이렇게 죽어서 만날 수 없는 것을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느냐 누웠느냐 라고 하는 의문형을 사용하였죠. 그쵸? 홍안을 어디도 백골만 묻혔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이것도 이제 의문형 진수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서리적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서리적 표현은 다른 평서형의 의미나 약간 영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느냐 누웠느냐는 그런 뜻이라면 너 자니 혹은 누웠니? 라고 물어본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서리적 표현이 아니죠. 너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느냐? 넌 백골만 묻혀있다. 두 번째 줄은 서리적 표현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자, 여지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 위에 있는 초장에 있는 건 자, 서리적 표현이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잔잡아 권할 리가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자, 여기 부분에 보시면 하노라가 있죠. 노라 무슨 법? 영탄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경화의 시조 보겠습니다. 자, 오경화의 시조는 사실은 뭐가 특징적이냐면 곡구릉이라는 말이 조금 특징적이에요. 자, 곡구릉은 자, 여기는 안 써있는데 이게 지금 한자로 쓰여 있는 거거든요. 자, 한자로 쓰여 있는 건데 이게 의성어예요. 자, 의성어를 한자로 표현한 것. 자,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부사시사 보면 이게 있어요. 지국총 어사와라는 말이 있거든. 그것도 한자로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음만 빌려서 쓴 거거든요. 찌그덩 으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이게 시조 같은 데서 많이 쓰이던 기법인데 한자를 쓰긴 쓰는데 그게 실제로는 의성어예요. 그래서 음만 빌려서 쓰는 자, 이런 표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곡구릉 우는 소리에 곡구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뻐꾸기 꾀꼬리네요. 꾀꼬리가 우는 소리. 우는 소리에 낮잠 깨어 일어나 보니 작은 아들은 글 읽고 며느라기 배 짜는데 어린 손자 꽃놀이 한다. 자, 작은 아들, 며느라기, 어린 손자. 자기가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얘기한 건데 가족들이죠. 자, 글 읽고 배 짜고 꽃놀이 하는 거. 자, 이건 그들이 하는 행위예요. 자, 이게 행위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나열입니다. 단순한 열거예요. 자, 근데 이게 다 어떤 열거냐면 자기가 봤을 때 아주 평온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의 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가 나왔죠. 세 명의 행위가 나와 있잖아요. 마추어 지엄이 이제 지엄이는 제 아내를 뜻했는데 마침 지엄이 아내가 술을 걸으며 술 맛 좀 보세요라고 한대. 너무 좋죠. 아주 이상적인 상황. 이걸 딱 설정해 놓고 자기가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런 행복감을 드러낸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장면이 있나요?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자, 내가 이런 장면이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이니까 안 할게요. 자,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 자, 가와 나의 공통점만 물었습니다. 자, 이거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사실 이거 하나씩 점검하는 거 되게 귀찮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자, 1번 대상을 부르는 표현을 통해 시상전개의 흐름을 전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대상을 부르는 표현이 있었던 게 뭐죠? 가에는 있었고 나에는 없었죠. 가에 누가 있었어요? 아이야가 있잖아요. 불렀잖아요. 그쵸? 자, 대상을 부르는 표현을 시상전개의 흐름을 전환하고 있다는데 자, 근데 여기선 또 뭐도 틀렸느냐? 시상의 전환을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1번은 그래서 결국에 가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게 되지만 나와는 어울리지 않죠. 그쵸? 그래서 1번 보기는 아웃이 되는 겁니다. 3번 보기 볼게요. 색채 이미지를 대비하여 자, 색채 이미지 대비가 있나 보겠습니다. 자, 나에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홍아는 붉은 얼굴이에요. 그쵸? 백골은 흰색 뼈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색채 대비가 얘는 있는 겁니다. 게다가 청초와 홍아는 색채 대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색채열을 많이 이용했다라고 하는 말로는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대비하여 이상적 공간에 대한 지향을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자, 색채 대비를 사용한 건 맞으나 이상적 공간에 대한 지향은 없어요. 그쵸? 자, 나에도 그건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색채 이미지를 대비하는 건 나에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라고 했는데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은 둘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에서 종장에 보시면 아이야 내어라 이것도 말을 건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니 누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자느냐 누웠느냐 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행동 변화를 촉구한다는 건 가에만 적용이 되죠. 나에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4번 보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건 가에만 적용됩니다. 뒷부분이.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은 가나가 둘 다 되는데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건 가에서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대조적인 소재를 활용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이건 어때요? 자, 가만 그렇죠. 집방석과 낙엽, 솔불과 다른 서로 대조적인 소재이죠. 그래서 화자의 선호를 드러낸 건 맞는데 나에는 그게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가와 나의 공통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물음의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을 향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물음의 방식을 사용했느냐? 자, 이거는 일반적인 물음도 물음의 형식이고요. 서리적 표현도 물음의 형식이에요. 왜냐하면 다 물음의 형식을 이용한 건 맞잖아요. 서리적 표현은 물음의 형식을 이용했지만 묻는 건 의미가 아닌 것일 뿐이죠. 그렇죠? 물음의 방식을 사용하였다라는 건 가나에 둘 다 있습니다. 대상을 향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서리적 표현을 해서는 자연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니까 이게 자연을 뜻한다고 하면 이게 대상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가는 자연에 대한 거였다면 나는 자느냐 누웠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냐 누웠냐? 이건 죽음을 아쉬워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내용일치 문제니까 이렇게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이 점점 쉬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